당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에 역학 구도가 확인이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구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자신의 SNS에 자, 양립 불가할 수밖에 없는 떴다방 세력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자, 어제였죠. 한동훈 대표 뽑히자마자 당원들의 선택이지만 실망스럽다. 당분간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불만을 적기도 했습니다. 사실 낙선자들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관계가 없는 홍준표 시장만 저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약 63%로 당선이 됐고 네. 그것도 1차에서 된 사람을 당대표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이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님, 지구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에. 근데 아까 보면 당 최고위원회 참석하겠다는 것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는 지역의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 상황과 최고위 참석. 글쎄요. 국민의힘 여당 지도지사들이 뭐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약간 반응 보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력 시위입니다. 무력 시위라고요? 네.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 7일 전 이 시간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됐고 예. 저희가 당선 소감을 이 자리에서 들었었습니다. 아. 근데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일주일 동안 사흘이 멀다 하고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당대표 되자마자 나온 얘기였죠. 제3자 추천 특별법 예. 이거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아. 사실 이거 당대표 후보자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 한 말이었어요. 그렇죠. 핵심 공약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되자마자. 두 번째가 그 며칠 뒤에 탕평 인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책위원장 바꾸면 안 된다. 아. 이거 뭡니까? 신임 당대표의 인사권 흔들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일주일 사이에 지금 커다란 게 지금 세 번째인데 예.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았지만 물론 국민 여론조사 들어갔지만 예. 시도지사, 광역지사는 굉장한 득표를 사실 주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전국의 16개 시도 가운데 12개가 포함된 거예요. 예.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소위 그 최고위 회의에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가서 뭔 얘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가지고 예. 일종의 북한이 우리 동해랑 서해에 미사일 발사한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서 무력 시위라고 일종의 비유하신 무력 거예요? 시위인 겁니다. 니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주일 사이에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 예. 당대표 견제구가 이거 심상치가 않다.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분당대회가 이게 그냥 전당대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지지는 계속되고 있고 더 커질 가능성들이. 과거에는 용산과 소위 당대표 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였던 것이 예. 이제는 소위 광역 단체장들까지 지금 참전한 거거든요. 근데 그 광역 단체장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뿐만 아니죠. 이 광역 단체장 중에는 예. 향후 대선 전초전이 열릴 경우에 아. 당내 경선이 열릴 경우에 한동훈 당대표의 소위 말하면은 대항마가 되실 분들이 이 안에 다수가 들어있습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임 당대표가 꽃가마 타고 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협의회 멤버이신 지도지사분 중에서 아니 무슨 그거 좀 참석하겠다는데 그렇게까지 봅니까라고 반응을 하시지 않을까요 혹시? 사실은 예. 누가 봐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게 시도지사는 물론 정치인이긴 하지만 정치인보다는 선거 때 시도지사가 선거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행정가로서 예. 지역의 수장으로서 지역의 행정 업무를 보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놓고 정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정치인데 그 정치가 뭐냐? 당무의 무력 시위를 보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정치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선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협의회 발족기 당시에 밝힌 내용이
행정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이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은 아까 이승환 전 행정관이 잠시 언급해서 당 규정을 참석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 규정을 따져봐야 되는 거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당원 8조 2 뭐 이렇게 해서 이 시도지사들이 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군요. 당 소속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서 당의 주요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일단 최고위원회의가 요청을 해야 돼요. 와주세요라고 해야지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변호사. 최고위가 요청하면 가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최고위원이 뭐 4대 5네 5대 4네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숫자를요. 이거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예. 이 사실 이 시도지사 광역 시도지사의 성격을 두고 이제까지 논란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광역 시도지사들의 그 스탠스가 행정가적 정치인이냐 아니면 정치적 행정가냐 이 얘기는 말하자면은 민선이 출범하면서부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논란이 이제 늘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 행정하고 한 사람은 행정가적 정치인이고 있어 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진 건 뭐냐? 지금 이분들이 그동안 참석 안 하겠다는 회의를 참석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규정에 보면은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라는 요 10자 넘는 글자의 함의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이 규정이 들어갔을까? 이거는 상황을 좀 제한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상황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설 규정, 그러니까 상설 참석 멤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요청에 의한다는 거는 그 당의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데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이걸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분들은 그러니까 권한에 주어져 있고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규정에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할게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럼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이게 갑론을박이 될 경우에 표결로 가면은 현행 체제라면은 5명이 약간 지금 어쨌든 뭐 비한으로 성향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볼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을 오히려 지금 정정식 그러니까 정책의장에 대한 거취 논란을 오히려 지금 광역시도지사들이 부추기고 있다. 오히려 이 논란이 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게끔 지금 에너지를 제공했다고 보기 뜻은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동기가 더 커진다 이 그렇죠, 뜻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왜 이 시점에 이 논란을 꺼내든 건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이 문제가 과연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예. 한동훈 체제의 가장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어요.